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TV 정식입니다. 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화성 연쇄 살인범이 밝혀졌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보고 이 소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33년 전에 그 잔혹한 연쇄 살인범 말입니다. 끝내 9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죠. 그래서 영화 살인의 추억을 보는 내내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영화에도 등장했던 살인범이 남긴 DNA와 일치하는 DNA가 이제 25년 전 처제를 강간살인해서 유기하고 무기수로 복역 중인 이춘재라는 자의 것과 일치하는 걸 발견한 겁니다. 9건의 미제 화성살인 사건 중에 2건이 일치한다고 하는데 공소시효는 2006년 4월에 이미 만료되었다 하는군요. 이춘재는 처제를 살해할 때도 화성사건처럼 스타킹으로 묶었고 시신을 500m 떨어진 곳에 유기했습니다. 이 말 한 말씀만은 제가 꼭 드려야겠습니다. 이춘재, 유영철 이런 인민수심에 다시 말해 인간이기를 거부한 잔혹한 살인범을 사형 집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명국이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사실 요즘 가급적 조국시 얘기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유튜브 방송국이 아직은 취재 능력이 없어서 평론과 해석에 그치는 상황인데 조국시 사건을 도배해서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쓰고 그래서 관심을 끄는 것이 제게는 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이 이상한 분을 평가할 기분도 나지 않았습니다. 드러난 범법 행위만으로도 그는 장관실이 아니라 검사실이나 법정에 서 있어야 마땅한데 방송을 위해 그 뻔뻔함을 참으면서 지켜보는 것도 저에게는 정말이지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어제는 제가 대구에 강연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만나는 분들마다 이 정권에 대한 불만을 마구 쏟아놓더군요. 조국시 사건이 문재인 정권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목이 잠긴 저에게 어느 약사 선생님은 약을 주면서 끝내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조국시에 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조국 정경심 부부는 적어도 외관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최고 지식인들입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지만 어떻든 그렇습니다. 둘 다 명색이 대학 교수인데다 남편인 조국시는 그동안 스스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지식인으로 행동해왔습니다. 안가주망이라고 했습니까? 조국시가 서울대 교수 복직 신청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내세웠던 명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안가주망, 즉 지식인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 민정수석에 간 것이 아니라 권력과 이권을 함께 탐한 것에 불과하더군요. 딸의 가짜 스펙들은 이제 낱낱이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정경심 씨는 자신이 교수로 있는 동양대에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습니다. 아들이 받은 표창장을 스캔해서 만들었다더군요. 그러니 위조 상장 원본이 이석택이 없었습니다. 정경심 씨는 범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밤중에 자기 연구실에 들어가면서 위장까지 했습니다. 장담하건대 조국시 부부는 아무런 죄의식도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기자간담회와 청문회에서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연히 거짓말을 할 수가 있었겠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해서 가짜 표창장으로 밝혀지려 하자 느닷없이 내가 상을 주자고 했다는 동료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의혹이 해소됐다고 말했죠.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교수도 증거인멸 범죄에 가담한 것이 분명하며 청와대는 여기에 입을 맞춘 혐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처벌받아야 합니다. 나흘 전 저는 조국 펀드 사건의 핵심은 펀드의 실제 주인이 누구이며 누가 운영했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이틀간 이 의문이 완전히 풀렸더군요. 결국 예상대로 펀드의 주인은 조국시인데 그나마 투자한 돈도 대부분 회수했더군요. 정경심은 코린커피 설립할 때 돈을 댄 실소유주로 밝혀졌습니다.
코링크 주식 5억 원을 인수한다는 의향서가 드러나는데 나중에 친동생이 실제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정경심 씨는 주식 명부에도 버젓이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조국 부부가 펀드의 실제를 감추려고 투자 운용 보고서를 급조하도록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투자 보고서엔 펀드 투자 대상을 알려줄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국 씨는 펀드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했는지 전혀 몰랐다고 기자간담회와 청문회에서 말을 했고 그 말을 입증하는 조작된 운용 보고서를 증거라고 내민 겁니다. 자본시장법 말고도 명백히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의 명백히 주범입니다. 제가 보기엔 조국 부부와 조범동은 인척인 것을 넘어서서 철저히 공범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코링크 PE가 2017년 투자한 가로등 전멸기 사업체 웰스 CNT 대표 최태식 대표에게 10여 차례나 전화를 해서 입을 봉했습니다. 조국이 펀드에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17년 7월에 투자하고 11월에 돈을 빼내 이미 대부분의 돈을 회수했다고 하는 겁니다. 조범동이 코링크 PE 투자처인 2차 전지산업 WFM에서 빼낸 13억 중에 10억 원은 이미 정경심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그게 작년 8월이더군요. 그리고도 회사는 또 매달 정경심 씨에게 8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급했습니다. 조국 씨는 아들 스펙도 조작했습니다. 이건 조국 씨가 교수로 있고 가장 가까운 동료라고 하는 한인섭 교수가 책임자로 있던 인권법 센터에서 저지른 일이니 아마 여러 사람 다치게 생겼습니다. 바로 조국 아들에게 만들어준 가짜 인턴 증명서인데 진짜 인턴십 증명서와 양식부터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군요. 더욱이 마치 품앗이 하는 것처럼 조국 씨 딸에게 비영양 논문으로 황금 스펙을 만들어준 당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도 가짜 인권법 센터 인턴 경력을 쌓았다 하니 참 우리 사회 지도층에 그리고 지식인층의 최악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서울대가 국립이다 보니 모두 허위 공문서 작성자와 동행사,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조국 부부는 끝까지 버팁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버틸까요? 인간이 아무리 뻔뻔하더라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국 씨는 여당 이해찬 대표를 찾아가 고개를 숙이고 심려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긴 민주당도 알면서 거짓 진술을 비호한 셈이 됐으니 지금쯤 후회 만큼일 겁니다. 오늘 조간을 보니 이해찬 대표는 정권을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된다라면서 총선 승리를 당면 과제로 한다고 하니 참 후한무치해 보입니다. 이 한국당의 행태를 보면서 제가 안타깝다가도 또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치솟는 화를 참기가 힘듭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래봤자 민심은 떠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가 문재인 정부 레임덕을 이제부터 가속화시킬 겁니다. 총선이 끝나면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대통령 눈치 볼 일이 없을 테니 말입니다. 어쩌면 민주당은 과거 열린 우리당처럼 대통령 후보조차 만들어내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 가관인 것은 연일 쏟아내는 정책 폭풍입니다. 그런다고 조국 사건이 가려집니까? 재산에 비례해 벌금을 정한다는 건 조국 씨 아이디어인데 이분은 우리 헌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긴 오상방위가 법전에 없는 걸 파본이라고 하는 분이 형법총론을 강의했다고 하는데 헌법책이나 제대로 읽어보았겠습니까? 어쨌든 한국당 연쇄 삭발이 화제입니다. 그런데 삭발쇼로 비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진짜 제대로 투쟁을 하는 모습을 저는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 연쇄 삭발 의식을 지켜보는 마음이 그리 편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치를 위한 삭발은 제발 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칫 이런 게 국민들에게 쇼로 비치게 되면 그 역풍을 어찌다 감당하려고 합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